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덕환입니다. 저는 주로 수부와 족부 쪽 질환과 외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발바닥이 아픈 경우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냐를 잘 알아야 사실 진단이 되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과연 발이 아픈 환자인가 여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하던 운동을 했거나 신발을 바꿨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아픈 거라면 사실 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터 짚고, 그 다음에 발이 아닌 곳의 문제점, 예를 들면은 내가 당뇨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척추가 나쁘다거나 그 외에 혈관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고, 그게 아닌데도 발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발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갖고 좀 더 진단을 자세히 해야 되죠. 그 부위를 정확히 알고 언제 아픈가, 그다음에 아픈 게 언제 없어지나 이런 걸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 맞춰보죠. 제일 여러분들 굉장히 흔하게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 그래서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발의 내재근인데, 요거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막 같은 게 있죠. 막이 아주 튼튼하고 굉장히 질긴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쿠션을 만들어 주는 건데, 거기 이제 부착하는 요 부분에 여기에 생기는 그 염증을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쪽의 통증은 요 메타타살 헤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있어서 아픈 거, 무지외반증이라는 유명한 병이 있는데, 이제 발가락이 넘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하는데, 변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2차적으로 다른 발가락에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바닥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잘라내고 그래갖고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아픈 부위가 정확히 한 요쯤 된다 그랬죠. 여기가 디딜 때 많이 아프고,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한참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여기가 딱 아프다가 조금 지나면 안 아프면,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아프다 그래서 다 족저근막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픈 원인은 신경혈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를 잘 진단하신 다음에 이제 보통은 거의 다 수술은 잘 안 해요. 그래서 보존적으로 이 물리치료 같은 걸 해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에서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물리치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의 탄력을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제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너무 부드럽게 하면 안 되고 좀 딱딱한 걸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딱딱한 공 같은 거, 예를 들면 골프공이나 그런 거요. 근데 너무 부드러운 걸 해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골프공을 이용해서 여기를 마사지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서서 하는 건데, 이 벽을 잡고 이 아킬레스 건 쪽을 늘려주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 건이 요 종골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을 수축을 쭉 시켜주면 이 족저근막도 따라서 이제 탄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늘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계단 같은 데서 앞부분만 한 3분의 1 정도만 계단에 걸치고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 족저근막과 요 아킬레스 건이 같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염은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완전히 치료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거는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고 치료하는 데 따라서 내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느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돼서 딴 데 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의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킬레스 건이 여기 붙으니까 요 사이니까 아킬레스 건염도 이제 가장 혼동되기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걸어서 아픈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그 종골에 피로골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발뒤꿈치에는 이렇게 두툼한 그 지방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층이 이제 얇아져 갖고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뼈패드가 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도 있고 또 혈관 때문에 아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은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는데 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발가락 끝에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는 건데 이제 정맥이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부종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가 돼서 그래서 우려이 되면은 이 주변이 아픈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족저근막염은 특히 요 발뒤꿈치에서 안쪽 여기가 아파요.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거는 뭐 흔치는 않지만 손에서 생기는 두피트레스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발바닥 여기 족저근막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잘 생각도 안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섬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섬유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정확히 그 평가를 해서 다른 질환이 아니고 진짜 족저근막염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명한 병 중에 하나는 지관신경통이라 그래서 이 발가락 사이로 그 이제 그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신경이라 그러는데 그 신경이 Y자 형태로 이렇게 갈라져서 발가락 하나하나로 가는 그 부위에서 신경이 약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종이라고 해서 종양 이제 진정한 의미의 종양은 아니고 그 신경의 그 수초가 두꺼워지거나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뭐 좀 팽대되거나 그래서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지관신경종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대개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에 잘 생기고 엄지하고 새끼 발가락하고 그 중간에 거기는 잘 안 생겨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좀 더 좁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진단은 여기를 딱 눌러보면은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발가락을 세워서 까치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디 깜짝 놀라게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 전체가 조금 이렇게 둔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감별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신 질환 중에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같은 게 있으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신경 쪽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혈관, 정맥이 이제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그러는 정맥 우열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이제 동맥 같은 경우는 혈관이 여기까지 내려오질 못해서 그런 거, 그럴 경우는 이제 여기 눌러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정맥혈이 우열이 되는지, 그런 걸 갖고서 이제 같이 감별을 해서 이게 확실히 그 지관신경종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발 앞쪽이 아픈 것 같은데 사실 구체화해서 잘 보면 둘째, 셋째나 셋째, 넷째 발가락 요 밑에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런 우리가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발을 손을 갖고 이렇게 쥐어 짜면 고기가 아픈 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더 테스트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걸 사전에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이거 뭐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면 훨씬 더 진단에 도움이 되죠. 그다음 지관신경종은 이제 뭐 주사 치료도 하는데, 주사는 보통 이 바닥 쪽으로 놓지는 않아요.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긴 한데 발바닥에는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발바닥에다 주사를 놓으려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등 쪽을 통해서 주사를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보통 한 두세 번, 뭐 한 서너 번 정도 해서도 효과가 없고, 뭐 신발을 바꿔 신고 뭐 그래도 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 질환을 제가 이제 뭐 열거하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뭐 치료가 뭐 수술도 안 하고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발에 있는 게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자가 진단으로 이거는 이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전문가들이 보고 이거는 뭐 생각지도 않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발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건강한 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